그래서 네. 아까 하던 얘기 밥 먹다 많이 얘기를 하면 네. 너는 진짜 창단을 해보고 싶은 거야? 해보고는 싶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보면 쉬운데 왜냐면 나는 이제 주변에서 창단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 창단한다는 사람? 아니 한다는 사람도 많이 봤고 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 창단한 사람? 그럼 뭐 창단한 팀에 가서 내가 수석코치를 한 적도 많고 이번에 FC팀도 다시 했던 것만 봐도 그렇고 또 다른 데들도 보면 어떻게 창단하는지 난 다 아니까 그게 결국 돈이긴 한데 전에는 이제 내가 그때 너무 어렸지. 내가 창단하려고 할 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 보니까 이게 설득력도 안 된 거고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막 축구협회 사람들도 잘 몰랐고 사실 그렇게 막 잘 지내려고 노력도 안 했었고 많이 몰랐지. 근데 사실 K4를 창단하려면 조건이 일단 축구협회에 그래도 회장님 간에 좀 이렇게 같이 끼고 갈 필요는 있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 내가 지금까지 봤어. 왜냐면 어쨌든 그 시의 축구협회 장님인데 그렇죠. 이거를 아예 분리해서 한다는 건 너무 너한테도 이득될 게 없는 거고 그렇죠. 이 구단에도 이제 이득될 게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결국엔 창단 비용이 일단 8천만 원? 6천에 2천인가 5천에 3천인가 그래. 그 팀 가입비랑 연회비가 6천에 2천이었나 5천에 3천이었나 그래. 그러니까 8천이고 8천. 그리고 최소로 운영을 내가 입시청 때 당해봤잖아. 한 5억이면 해. 그 창단 비용까지 합쳐서 5억이면 최저 비용이야. 그러니까 5억을 넘진 않아. 그러니까 그 비용이면 1년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창단 비용은 안 드니까 이제 그럼 3천 연회비 만약이라고 하면 연회비 그대로 들고 4억 3천. 그 다음에는 한 4억이면 운영 4억 3천이면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C랑 이제 협약이 되어 있어야 돼. 연고지 협약이 되어 있어야 돼. 구장만 있으면. 그러니까 연고지 협약 되면 구장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리고 선수들이야 뭐 사실 창단을 세계적으로 하면 몰릴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몰리고 너네 또 하이나이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올리면 되는 거고 잘하는 애들을 한정 뭐 다 데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기반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맞아. 회사가 운영되지. 이 회사를 운영하기 이거를 하겠다고 여기 있는 걸 몰빵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했을 때 너가 그래도 뭐 이렇게 연고지 쪽이나 이런 거에는 그래도 좀 관계가 괜찮은 거 아니야? 연고지. 네가 그래도 안산에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안산에 지금 프로축구단이 있잖아요. 그리너스라는. 그래서 단장님이랑도 최근에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쭤봤죠. K4 리그를 이제 보통 이제 B팀을 운영하잖아요. 뭐 대구나 전북, 뭐 강원 이런 데는 안산도 B팀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여쭤보니까 당연히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분도 말씀하신 한 5억 정도 더 든대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프로 선수들 연봉 때문에. 근데 지금 안산이 사실 작년에 어떤 이슈들도 많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삭감이 됐어.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래서 자기도 아쉽대요. 그걸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안산에 K4 리그가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엄청 긍정적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단 뭐 그 그리너스 단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특히 어쨌든 형이 말씀하신 저는 이제 안산이 고향이기도 하고 또 지금 쭉 사업도 안산에서 해왔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보다는 관계가 더 좋은 건 사실이죠.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가 지역 내에서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뭐 체육회 회장님께도 K4 리그에 관련해서도 여쭤봤는데 회장님도 엄청 긍정적이셨고 단 이제 처음에는 무리해서 시에다가 어떤 예산을 내려달라고 제안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너스라는 프로축구단인데 또 어떤 축구단 때문에 그 예산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당연히 처음에 첫 해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은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야겠죠. 준비를 하고 다만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일부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부터는 또 시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좀 기대를 하죠. 그치 솔직히 한 C에서 한 3, 4억만 지원해줘도 내 개인적으로 7억만 쓰잖아. K4 우승할 수 있어. 5억이면 공익선수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가냐 마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안산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산이 그 축구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운동 인프라. 그래서 구장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생활체육을 하시는 축구인들이 그분들도 굉장히 많고 조기 축구에도 엄청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저는 K4 리그가 안산에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너는 그거가 했을 때 너가 뭔가 이 좀 하이라이트를 키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너가 더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럼요. 무조건이죠. 어쨌든 처음에 독립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꿈꿨던 것 중 하나가 K4 리그를 가는 거였었으니까. 나도 K4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STV를 할 때 네. 난 진짜 어떻게든 K4, 그러니까 난 막 K 프로화 시키고 이것까지도 욕심 없었고 그냥 K4, K3 구단을 만들어서 더 좋은 축구를 하고 더 많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난 이런 선수들도 K1, 2에 왜 못 팔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 선수들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구단을 참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었지. 근데 그 꿈을 약간 비단 이제 접었었지. 왜요?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벌고 누적 커리어를 쌓아서 감독으로 되고 돈을 벌고 나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지. 왜냐면 난 이제 막혀봤으니까 네. 창단 코앞까지 가서도 막혀보고 다 했으니까 이게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대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해내고 싶었던 욕심이 셌던 거지.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지도자 쪽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하라고 하면 물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계속 미루다 보면 오히려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냥 당장 오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너 하세요, 자. 아니 저는 선생님 혼자 못해요. 누구랑 해야 돼? 형이 만약에 돈 나야? 네, 저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내가 뭘 도와 이 사람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어쨌든 그 K4 리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근데 형은 실제로도 어떤 그런 경험을 쌓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하면은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었지만 이거 혼자서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꺼내지 못했던 막연한 꿈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형이 진짜로 용기를 내서 해주시겠다, 같이 한번 좀 어드바이저로서 혹은 뭐 그런 걸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올해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말레이시아 프로 원래 이제 감독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2부 리그 팀이어서 A 자격으로 되는 거였어. 근데 거기가 이제 1부로 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한쪽은 빠그라졌고 말레이시아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오퍼를 하나 받은 상태고. 또 받았어요? 오퍼 받았네. 다른 오퍼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확정된 게 아니지만 오늘 제가 드린 오퍼요? 이것도 이제 원하던 오퍼네. 이거 원하던 오퍼고 다른 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오퍼냐면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분과 내가 이제 감독이 아닌 이제 코치로 가는 거지.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고 그분이 어딘가 팀에서 이제 콜이 들어오면 나를 수석 코치로 같이 가자고 하신 거지 이제 프로 리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코치직이면 안 가지만 또 수석 코치직이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프로에서 수석 코치랑 또 K4에서 수석 코치도 다른 거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그분께서는 이제 내가 좀 배울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함께 해보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언제까지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분이 오퍼를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무제한 이제 웨이팅이지. 근데 이제 이 오퍼를 받았네.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건 그러니까 내가 이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K4를 너가 이제 창단한다고 해. 그럼 너가 나한테 맡기고 싶은 역할이 뭐야? 저는 이제 팀 지도, 팀 이제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이 얘기했다시피 원래 지도자로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저는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하면 할수록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지도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형이 그 STV를 그만하기로 했던 결정이 이제 경기도 잘 뛰기는 것도 어렵고 거기 있는 애들이 형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내려놨다고.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지도를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적었어. 다만 팀을 좀 더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더 그런 거에 대해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시스템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를 안 하는 거지. 물론 지금도 누군가를 이제 축구를 알려주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선수 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내가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는 많이 내려놓은 거고, 오히려 형이 이제 지도자로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정말 좋은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형이 팀을 운영하고 지도해 주시고요. 나는 이제 팀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건지 체계를 잘 잡고 K4 리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형은 또 실제로 그걸 창단 직전까지도 준비를 해보셨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우리 동네 안산이라는 내가 정말 친밀한 어떤 그런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우리가 어쨌든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자생력을 갖춘 축구단을 성장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어필해서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수중에 지금 돈이 5억이 없어, 그러면은 진짜로 뭐 진짜 머리 쳐박듯이 내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여기까지 뭐가 있어서 왔겠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안 되면은 이게 했는데 안 돼, 그럼 또 바꿔서 또 해보고 안 돼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결국엔 지금까지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K4도 뭐 행복 회로만 돌리면 바로 창단이 돼서 이렇게 하면 최고죠. 문홍 감독 딱 K4 안산 뭐 K4 리그 뭐 팀 창단 안 해 최고인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당장 뭐 오래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됐어도 저는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면은 뭐 물어도 배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거 칼을 안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홍이라는 사람과 같이 한다? 칼 딱 꺼냈어.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해야죠. 지금 칼이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싹. 근데 지금 살짝 이렇게 빼려고 하는 상황인데 형이 만약에 오케이 나 그럼 나는 지금 칼을 꺼내지. 아 내가 칼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근데 난 모르겠어. 내가 자 그럼 자 보자. 응. 이제 내가 딥하게 들어가 볼게. 창단을 한다라고 치자. 지금 2월 달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서 3월이 곧 온단 말이야. 3월이 올 때쯤에 내가 시작을 해야 될 거야. 애들랑. 그리고 A팀을 뭐 총감독, 그러니까 감독보다는 약간 총감독 느낌으로 가면서 너의 현재 기존에 있는 감독님이 계시니 네. 내가 뭔가 간다고 하면 내 그림은 이래. 총감독이어야 되고 감독님 그대로 두고 나는 진짜 훈련 지도는 같이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무조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왜냐면 내가 대외적으로 너랑 또 뛰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쵸. 그때 감독의 자리를 비우는 거는 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창단을 하려면 단순히 내가 가리키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그렇죠. 뭔가 홍보를 해야 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나도 뭔가 널 도울 수 있을 때 또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코칭 스태프야 뭐 그 아래 한 명은 뭐 내가 데리고 있는 코치를 데려가서 같이 도움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독립구단에 너네들이 경기를 잡고 막 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건 알아. 나도 한번 옛날에 파주랑 같이 뛰기도 했고. 맞아. 근데 솔직히 여기 인원이 증폭돼야 돼. 그게 맞아. 첫 번째야. 근데 맞아. 네가 말했듯이 칼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K4의 어떤 팀에 있다 하면은 선수들이 나한테 오려고 많이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어디서 뭐 3천을 받아. 네. 내가 3천 준대. 그러면 후속 코치였어도 그럼 우리 팀에 오려고 해. 여기서 2천을 받는데 여기서 2천 준 다음에 우리한테 오려고들 많이 해. 공익을 여기 갈래 여기 갈래 하면 우리 쪽으로 그래도 꽤 오려고 많아 선수들이. 근데 그건 K4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STV를 할 때도 뭐 선수단이 100명까지도 가보고 해봤잖아. 100명. 근데 이제 그거는 순수 아마추어만이었고 이제 아마추어도 들어와도 돼. 왜냐면 이게 꿈인 거잖아. 그들도 그쵸. 들어와서 진짜 잘하면 본명이처럼 K4 데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내가 STV에서 고향으로 넘어갈 때 선수들을 한 8명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게임 뛰는 애들은 적지. 한 3-4명 떴나? 아마추어 출신이. 그래도 걔네는 꿈을 이룬 거잖아 한번. 그렇죠. 축구를 배우기 시작해서 늦은 나이에 독립구단에서 K4에 가서 뛴 거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아직까지도 호주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득점왕도 하고. 운홍이라는 카드 때문에 이 독립구단의 인원이 늘어날까? 이거에 대한 나는 옛날이면 내가 그냥 아이씨 이렇게 마케팅해서 하면 다 모인다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다 솔직히. 저는 근데 그냥 뭐 선수들을 늘리는 건 또 그 적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 왜냐면 팀을 찾아야 되니까.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뭘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좋은 팀이 가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끝났고 이 시기가 되면은 선수들이 어쨌든 가장 많은 시기긴 해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 그치. 음. 이때부터 한 7월, 8월까지 또 네. 그러니까 7월, 6월까지 꽉 차다가 그러면 피크죠. 6월에 또 이제 뭔가 또 전반기 끝나고 네. 또 후반기 테스트 가고 여름 이적 시장 때는 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네. 또 8월부터 한 또 1월까지 또 꽉 차고. 그때까지는 사실 여름 이적 시장에도 이탈률은 적어요.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막 충원하는 데가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선수들을 저희도 더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이 만약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수락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더 해보는 거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형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막 갑자기 100명 늘어난다. 뭐 그거는 저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10명 선수로 올 거는 20명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나였어도 내가 선수여도 그래도 어쨌든 나는 형 유튜브도 자주 보고 하는데 형 밑에 지도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팀의 그 매력은 예를 들어 프로팀과도 시드 경기를 할 수 있고 선수들이 실력이 돼야지만 하지. 그렇죠.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K4나 K3랑은 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 매력이 없지 않아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너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씨발 이거 해볼까? 이 생각이 되게 드는 거야. 안 될 것 같진 않아. 근데 나는 딱 그거야. 내가 이 그 분과의 오퍼가 있으니 내가 중간에 너랑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분한테 오퍼가 오면 내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 아니 누구나 흔들리죠 사람이. 당연히 저도 제가 이거 뭐 K4 리그를 하자고 제가 제안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 6, 7월 달에 갑자기 K리그에서 단장직이 제안이 왔어. 나도 흔들려요. 나는 갈 거야. 물론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어떻게 지게 만드는 체계를 잡고 가겠죠. 만약 가더라도. 반대로 저도 뭐 누구나 좋은 제안이 오면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간에 같이 만약에 형이 하시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뭐 그걸 가셔도 되죠. 그렇지만 이 팀을 좀 그래도 이렇게 버려두고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같이 뭔가 그때는 또 다른 역할을 그치 뭐 뒤에서는 이제 마케팅 역할을 해주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해주겠지. 내가 왜냐면 같이 뭔가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오퍼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떠나가게 된다고 해도 뒤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계속 이게 창단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겠지. 이제 뭐라도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야 조금 그때보다는 뭐 디벨롭했다, 가능성이 보인다, 혹은 야 이거 3, 4개월 지났는데 뭐 팀도 뭐 엉망이고 진전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저도 반대로 형한테 뭐 강하게 얘기 못 할 것 같아. 형이 그러면은 야 나 그냥 거기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아 형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다만 근데 제가 그때 가서는 진짜 윤곽이 보이고 이거 진짜 막 올해 그냥 될 것 같아 무조건. 그러면 제가 형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거의 다 왔는데 그냥 우리 이거 그냥 마무리 짓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선택은 형이 하는 거고. 난 그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미리 말하는 건 그냥 숙여놨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봤을 때 잘 안 되고 이러면 그냥 빠져나가도 되는데 형 그런 건 되게 싫어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너한테 내 팬들을 알려주고 말을 해주고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창단을 어차피 계속 한다고 하면 내가 뒤에서 도와주고 실제로 창단이 될 때 만약에 됐어. 근데 난 아직도 그쪽에 뭔가 소속이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너가 허락만 해주고 원한다면 일로 다시 올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 꿈은 이걸 만들어 보면서 반대로 대표가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뭐 너한테 예를 들어 이 선수가 1000짜리인데 2000짜리인데 미안한데 대표님 500만 더 써줘요 이런 말도 솔직히 시원하게 할 거고 네가 거절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참 재미있는 축구팀, 그러니까 진짜 참 보기 어려운 팀.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뭐 너도 내 K4 영상들을 봐서 알지만 프로에서 올리는 것보다 우리 게 조회수 높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왜 그들 조회수보다 우리 게 높겠냐는 거야. 난 어떻게 이 선수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지 알거든. 순서대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2월달이니까 시작을 3월에 했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엔 적어도 연고지 협약은 4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월달부터는 실질적인 증빙할 수 있는 이제 금액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8월달에는 서류 준비 완성해놓고 9월달에는 내야 돼. 그래야지 11월달, 12월달에 이제 오케이 사인 받아서 내년에 참가하기로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야. 이 프로세스야. 그리고 선수단은 어차피 애초에 하이라이트에서 운동하는 애들 중에 이것도 확실해야 돼. 다 내려간다는 난 절대 아니야. 왜냐면 나는 감독이 되는 순간 성적 내야지. 어차피 감독이 맨날 져. 나 고향에서 맨날 져봤어. 맨날 스트레스 받아. 일찍 죽어. 그거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다 내려간다는 건 거짓말이고 옛날 STV 때도 그랬지만 너희들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아직 여기서 더 독립구단이지만 뛰잖아 다른 팀들이랑. 네. 이 팀들이랑 계속 뛰면서 내가 계속 보러 가는 거지. 훈련은 우리가 계속 보러 가주고 우리랑도 경기를 뛰면서 또 잘하는 애들은 계속 콜업을 시키는 거지. 이 팀처럼. 그런 조건에 또 이제 우리가 창단이 진짜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또 몰려오는 선수들의 또 수준이 다를 거고, 그럼 또 테스트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저는 그게 엄청 좋은 구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선수들도 당연히 우리가 K4 리그 간다 해서 다 데리고 가는 건 그 경쟁성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치. 오히려 그 내부적으로도 진짜 경쟁을 치러서 좋은 선수들이 올라오고, 물론 뭐 그게 비단 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당연히 실력이 기반이겠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열정 있는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함께한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다 줘야지.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고생해 왔어.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해 왔으니. 근데 다 합격을 할 거라는 보장은 난 못 한다는 거야. 그 중에 또 분명히 실망한 선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프로의 세계고 어쩔 수 없죠. 이게 여기에 입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고, 맞잖아. 네. K4만 해도 뭐 공익 선수로 오는 K1, 2 선수들만 몇 명인데 그쵸. 만만한 리그가 아니란 말이지. 그쵸.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당연한 거고 뭐 거기 있는 여기 있는 선수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줘야죠. 물론 다른 팀에 있는 것보다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 보통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뭐 그냥 일반 대학교 나온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프로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프로 팀이랑 경기 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솔직히 아마추어 일반 축구 안 했던 사람이 K4 리그 팀이랑 연습 경기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영광이지. 네, 사실 영광으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팀은 그런 기회는 줄 수 있고 또 원한다고 하면은 입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으니까 혹은 우리나라들보다는 좀 레벨이 떨어지는 뭐 동남아 쪽으로도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도 있고 그래서 뭐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도 정말 많고 혹은 대학교 출신이나 뭐 K4 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재기해보고 싶은 선수들도 있고 저는 아무튼 누구에게나 일단 기회는 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K4 리그나 더 상위로 올라가는 거는 실력이 베이스예요. 그쵸. 뭔가 선택을 해서 경쟁을 치러서 올라와야겠죠. 다만 우리 팀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열어두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낸 선수들이 가는 게 맞다 싶은 거죠. 타임라인을 내가 말해줬잖아. 뭐 4, 5월에 이거, 6, 7월에는 요 정도 jun가, 8, 9월에 8월에는 서류 완벽히 준비해서 9월엔 내야 된다. 요 취재라면 너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은 한 몇 프로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가능성? 솔직하게. 저는 한 70%. 해낼 수 있다가. 네, 해낼 수 있을 때가 70%. 30%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무슨 변수가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혼자서는 사실 더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무튼 그런 정도? 그리고 연고지 협약도 우선은 움직여 봐야죠. 빨리 움직여 보고 어쩌면 안산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지역을 옮겨야 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그거는. 네. 다만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안산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동네가 또 안산이고 하니까 안산에서 갑자기 안 된대 연고협약 그럼 딴 데 빨리 알아봐야죠. 반대로 이제 창단을 한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칼을 뽑았어 너가. 같이 막 휘둘르고 다녀 우리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창단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안 돼. 그때 오는 현타감이라기보단 많은 사람들한테 안겨줄 실망감이나 좀 두려운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목표를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축구 선수라는 꿈을 꾸고 살아오다가 이제 두 번째 목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팀 운영하는 대표가 되고 어떤 단장이 되는 꿈을 꾸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이제 2024년 올해 K4 리그를 만들고 뭐 첫 번째는 안산이라는 지역에 K4 리그 팀을 만드는 걸 하지만 이게 목표가 수정이 돼서 또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돈은 있지만 또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2차 목표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죠. 맞아. 그렇지만 그거를 거기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K4 리그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할 테니까 좀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부러졌을 때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야 자기들 저거 그냥 쇼만 했네 하려고 하더니 안 되니까 포기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안 됐네? 2025년 다시 해볼게. 이런 마음이죠. 만약에 했을 때 정말 예상 나도 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진 않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올해 K4 리그를 만드는 거를 당연히 꿈꾸고 목표로 가겠지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그런 게 왔었을 때 당연히 저도 어떤 뭐 안 좋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걸 또 다른 목표로 바꿔서 혹은 또 다른 길이 있을 거고 분명히 이게 다쳤으면은 예전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엄청 허탈해하고 아파하고 했는데 빨리 그거를 목표를 바꾸는 것도 능력이라고 봐요. 그럼 난 2025년 만약 2024년 안 됐어. 그럼 빨리 2025년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고 왜냐면 또 그때 되면은 선수들도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 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얘네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는 저도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죠. 이게 안 됐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미비했던 게 이런 게 잘 안 됐어. 근데 이걸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2025년은 해볼 거야.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나 뭐 이걸 보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 이런 걸 보완하니까 내년에 진짜 할 수 있겠다. 내년에 더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겠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총감독으로 가서 일단 이걸 맡는다고 하면은 나는 막 단순히 기본기 훈련만 하진 않을 거야. 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현대 축구를 얘네들한테 입히면서 뭐 브라이튼이 됐든 토트넘이 됐든 현재 축구 레버쿠젠이 됐든 현대 축구에서 진짜 좀 쇼킹한 것들을 보여주는 걸 입히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게임을 안 뛰면 실력이 절대 안 늘어. 그래서 뭔가 2주에 한 번이 됐든 1주에 한 번이 됐든 뭐 대학이 됐든 처음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랑 좀 많이 뛰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이제는 한번 K4 팀들이가 조금이라도 한번 붙어보면서 얘네들의 경쟁력을 좀 더 올릴 때가 됐다. 막 계속 져도 돼. 난 그건 의미 안 둬. 근데 이렇게 좀 붙을 때가 됐다 하면은 그래도 K4랑 또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해서 경기를 꾸준히 뛸 수 있는 환경이 내가 바라는 감독으로서의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저희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작년에 저희가 안산 그리너스랑도 경기를 뛰었었거든요, 연습 경기를. 근데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 더 많이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한 번 뛰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을 안 했던 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 좋죠. K리그랑 연습 경기 뛰고 K3, K4 뛰면 우리는 좋은데 그 사람들도 좋아야 되니까. 그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뛰면서 경기 뛴다는 느낌은 나야지. 걔네들도 어쨌든 훈련 시간을 빼가면서 연습 경기를 뛰는 거 결국 훈련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스파링 상대로서 어떤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막 요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력적인 부분이 더 완성도가 높고 진짜 이제는 한번 어디든 형이 말한 대로 한번 부셔볼 만해, 그냥 갖다 비벼볼 만해. 그러면은 뭐 어디든 경기 못 잡을까요? 진짜 저는 그런 거는 자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고향할 때는 막 그때 어쨌든 TNT랑 막 뛰고 이랬어. 그럼 그때 고향은 TNT 때 막 크게 졌어 오히려. 근데 막 남동을 하거나 충주를 하거나 이럴 때 막 아브닐이나 TNT나 이런 막 독립구단들이랑도 게임을 많이 뛰었거든. 충주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럼 막 그냥 전반 5대0 나고 막 4대0이 나. 그러면 졌다고? 이게 아니지. 이겼지 그때부터 이제 뭔가 충주나 뭐 FC 충주가 됐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남동이 됐든 막 이렇게 붙으면 4대0, 5대0 그냥 기본이야.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왜 당장 K4나 이런 데랑 뛰고 싶지 않으면 반대로 뛰는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팀들과 뛰면서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연습이 안 되고 시간을 뺏기는 느낌이야. 그리고 선수들이 결과론적으로 게을러져게 돼. 그러니까 열심히 안 뛰어도 그냥 이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상대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상태로 내가 애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아. 적어도 가서 부딪혔을 때 상대가 우리한테 3대0으로 똑같이 이겼을 수도 있어. 4대0으로 똑같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경기 끝나고 야 그래도 얘는 좀 다르다. 야 니네 축구 재밌게 한다. 아니면 뭔가 야 얘네들이랑 뛰면 그래도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나는 그 팀들과 붙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야, 저도 그러길 바라죠. 그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낮은 대학이나 고등부랑 먼저 뛰면서 좀 감각을 올리고 준비도 하고 또 선수들 더 이제 계속 모아야 되니까 그쵸. 이러면서 조금씩 준비가 되어 갈 때 K4랑 또 붙고 또 K4랑 붙으면서도 이겼어 만약에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부탁을 할 거야. 안산이랑 한번 잡아달라. 좋죠. 나는 모르겠어. 선수 수준을 봤을 때 솔직히 좀 많이 낮다고 봐 아직까지는. 맞아요. 이게 독립구단의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냉정하게 독립구단 중에는 TNT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이런 뭔가 이런 선수들의 실력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만약에 이제 한다 하면은 용이랑 같이 김코치랑 같이 막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뭔가 호흡을 하면서 뛰어야 될 수도 있어. 선수들이 못하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실전에 뛸 때 좀 띄워주면서 같이 균형도 잡아주고 전술적인 거 진짜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6월 안에 난 K4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비기던가 이겨서 야 얘네 지도력이면 야 이거 일반 애들도 뛰고 있는데 K4랑 연습 게임을 아무리 연습 게임이라고 해도 K4랑 비긴다고?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야 주변에서도 야 얘네 진짜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뭔가 그치. 내가 옛날에 STV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너가 이제 막 나 찾아봤을 때지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기준이 그냥 진짜 대학교 때까지 축구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냥 동호회 축구만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씩 모아서 운동을 했었어. 표창 운동장에서. 그 팀을 8번 훈련하고 그때 당시에 노원 유나이티드랑 뛰었을 때 뭐 오성진 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청춘FC 막 뛰다가 뭐 왔던 애들 선수들이 노원에 있을 때야. 8번 훈련하고 나서 붙어서 1대1로 비겼어. 근데 그 중에 선수 출신이 우리는 고등학생 때까지 했던 애가 딱 3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연대 체육학과 그냥 축구는 좋아했던 사람들 운동신경이 그냥 있는 사람 일반인들로 해서 비겼었어.
나는 그때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했어. 엄청난 성과죠.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아직 그때는 막 이렇게까지 붕할 때가 아니니까 평가라고 뭐 안 받지. 연습 게임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화성이랑 뛰었었어 한번. K3. 근데 그때 화성은 진짜 그냥 최강이죠. 최강 중에 최강이었어. 지금도 최강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냥 1등이었어. 모든 그쵸. 공익 공무원은 화성 가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화성이랑 뛰었을 때도 똑같았는데 그때는 좀 약간 상대 선수들이 아이씨 뭐야 이 씨발 새끼 이런 느낌이었어 예를 들면. 근데 4대0밖에 안 났어. 잘했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뛰는데 4대0밖에 안 났어.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 저런 거 두 자릿수 안 나는 거 어디야.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시흥이랑 이제 주기적으로 경기를 뛰었어. 근데 그때 시흥 감독님이 외국 감독님이었어. 브라질. 그 감독님이 무패 우승하고 중국으로 팔려나갔어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우리랑 뛰는 걸 은근히 좋아하신 거야. 왜 타이트하게 뛰어서 그런가? 우리들은 죽어라 뛰니까 어쨌든 이 경기에 진짜 진심으로 뛰니까. 근데 그때 6개월 만에 무패 우승 시흥이랑 2대2 났어. 90분 경기 결과. 근데 일반인들이 한 7명, 8명 뛴 거야. 쩌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고 이제 내가 유튜브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내야만 해. 그건 나의 이제 목표가 되겠지. 근데 형 감독으로서 그런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 거의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된 거 같은데 형 얘기. 근데 그때는 이제 선수단이 그래도 많았어. 그러니까 한 30-40명이 우리 팀에 있었고 내가 전술적인 훈련을 진짜 많이 그래도 하루에 막 2-3번밖에 훈련을 안 해도 전술적인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지. 근데 선수단이 아직 만약에 뭐 선수단이 독립구단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일도 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쵸. 선수들이 좀 한 날은 많이 못 나오는 날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일반인 선수 출신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집을 하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진짜 뭐 고등부가 됐든 대학이 됐든 뭐 그냥 이렇게 좀 현재 나와가지고 갈 곳 없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면은 이 시기는 난 더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내 개인적인 목표는 난 그런 걸 잡고 가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도 그래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와 이런 게 진짜 되네. 진짜 내가 돈 더 빨리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잡는 거고 6월에서 7월 내지 안에 우리가 K4를 무조건 비기거나 잡아줘야 너도 K4랑 이렇게 떴는데 안산이 형 한번 뛰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네 입에서 너도 이제 궁금할 거야. 얘네 과연 안산 2군이랑 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떴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산 2군한테 좋은 경기력을 펼쳤어. 그러면은 K4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그쵸. 그거를 난 만들고 싶다는 거지. 이틀 고민할 시간만 줘. 2-3일. 2-3일 고민을 해서 이렇게 그럼 결정을 내릴게. 그럼 내가 그리고 너한테 연락을 할게. 단순히 여기서 나도 마음은 여기까지 왔지만 막 합시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리고 내가 2-3일 뒤에 생각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한 2-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줬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내가 어쨌든 간에 알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나 너도 있고 이런 선수들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게 하면서 같이 훈련도 좀 해달라고 하고 FA로 있는 친구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운동할 때 만약에 없거나 이러면 또 여기 와서 같이 운동 좀 하면서 K4나 이런 데랑 게임 뛰면 또 본인들도 몸 흘릴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 걸 한번 내가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내가 해볼게. 일단 2-3일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일이면 되죠? 2-3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올해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대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